나온 거 보십시오. 촛불이 꺼지려고 하다가 도로 살아난 것 같은. 그래서 우리가 힘을 지금 쏟아야 돼요. 광화문 세력이 아니면요 불 꺼지지가 않아. 그래서 제가 자유마을 얘기를 하면서 왜 이렇게 전 목사님 이렇게 너무 서둘러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너무 급하대, 초조하대. 예, 왜냐하면 이게 생각해 보니까 얼마 안 남았더라고. 이게요 얼마 안 남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힘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주먹을 딱 쥐고 옆 사람 이렇게 딱 치면서 우리는 이겼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겼습니다. 네, 자유마을은요, 자유마을은 다시 말하지만 애국적인 사람들이 모인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과 애국이 같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동안의 성령 집회 굉장히 강하겠죠. 근데 은혜 받은 것을 이제는 애국으로 돌려야 돼. 애국으로. 근데 그거를 위해서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는 집회를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마을, 자유마을 조직을 위해서 그렇게 하더라고. 그저께 제가 하남시에 가서 강연하러 갔는데 그 하남의 그 농협 빌딩에 들어가서, 하남시에서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하나. 왜 다 요단강 가셨나? 왜 밑에 계신가 보다. 근데 이렇게 그 하남에서도 열심히 모이는데 그 자유마을이 딱 모이고 연합되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거기 시장도 오더라고. 시장도. 예, 시장도 와서 인사하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연합이 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뭐든지 다. 예, 근데 내가 보니까 내가 그때 이동호 교수님을 모시고 옆에 같이 있어 보니까 이동호 교수 잘하대. 강해. 아니 그 옆에 가니까 나는요 고목나무에 붙은 매미요. 고목나무에 붙은 매미야. 얼마나 강연을 잘하는지.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이 전국에 아주 강연 잘하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우리가 강의안을 한 10가지를 만들어서 훈련시켜서 직접 강의하게 하자. 그러면 마을에 다 홍보가 되고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신앙적인 차원에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렇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화목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될 수 있는 거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25절에 보면 거기 있어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하다가 가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일이 생각나거든? 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가지고 가면 쓰거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는 일을 안 하셔요. 예물을 제단 안에 두고 그리고 가서, 왜냐하면 커피 마시느라고 돈 써버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나서 뭐라는 거니? 형제와 뭐하고?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화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에 보니까 자,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빨리 사화해라. 화목하게 해라. 그래야 이제 재판이 임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 화목함이 이루어지는 거는 용서가 있어야 화해가 되는 거야. 용서가 있어야. 용서가 없으면 화해가. 그리고 우리들이 잘 쓰는 말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난 절대로 용서 못해. 이런 사람들 있을 때는 절대 성경 찬송 들고 신방 가지 말고 흙을 들고 신방을 가라. 그래서 눈 떴을 때 눈에다 흙을 확 뿌려주면 흙이 들어가니까 용서해 주지 않겠나. 이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 묶여 산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하는 사람이 앞에 보고 운전해야 됩니까? 뒤를 보고 운전해야 됩니까?
대답은 다 그렇게 해. 대답은. 그런데 조금만 무슨 일 있고 서운한 일, 섭섭 귀신 붙어버리면 전부 다 그 얘기만 하고 앉았어. 그 얘기. 지금 앞으로 가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누가 어쩌다 누가 어쩌다 무슨 갈구리 은사가 있는지 아니면 포크레인 은사가 있는지 참 이런 것들 때문에 참 앞으로 전진하지 못한다 이 말이야. 지금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언제까지 일본하고 우리하고 원수 맺고 원수 맺고 언제까지 이렇게 적대감을 가지고 살겠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을 향해서 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찬송가도 있잖아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우리가 서운한 것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해를 입은 것도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때 이미 다 협정 맺고 다 했으면 이제 딱 끊어버리고 멋지게 말이야 미래를 향해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갔다 온 건 썩 잘했다. 썩 잘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일본하고 우리나라 협정 맺은 얘기를 좀 조금 하면서 우리 자유마을이 이거 가다 보면 현수막에 붙였는데 뭐 매국했다 그러고 말이죠. 뭐 이완영이 부활했다 그러고 막 이런 쓸데없는 말들을 저들이 거짓령으로 거짓말로다가 막 이런 일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는 자유마을 때문에 이게 안 통해. 절대 안 통해요. 우리는 이제 다 마을마다 우리도 이 현수막 다 걸고 우리는 이제 맞짱 떠서 나가는 거야. 지금 내일을 향해서 가서 지금 우리는 과거에 잘못된 거 다 깨트려 버리고 아주 우리가 이제 이 복음으로 자유 통일을 향해서 가야 되지. 언제까지 그 일제 36년 그거 묶여서 살 수 있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요.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일본 36년 우리가 치욕을 당하면서도 3.1운동도 하고 독립운동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죽기도 많이 죽고 많은 일을 했죠. 그렇지만 우리 힘으로 일본한테 우리가 해방받았나요? 아닙니다. 1945년도에 우리가 알다시피 8월 15일 날 우리가 해방받았는데 해방받은 것은 미국이 1945년 8월 6일 날 바로 히로시마에다 뭘 투하했어요? 원자폭탄을 투하했잖아요. 그 투하로 인해서 일본인이 죽은 게 7만 명이에요. 7만 명이 죽고 그때 부상을 입은 사람이 7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3일 후에 나가사키에다가 또 원자폭탄을 투하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죽은 숫자가 4만 명. 그리고 부상을 입은 사람이 4만 명. 그 후에 핵으로 인해서 뭐 해를 입은 건 수도 없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일본 천황이 손든 겁니다. 손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을 들었는데 1945년 8월 15일 날 히로히토 일왕이 항복을 선언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서울역 뛰어나와서 난리를 쳤잖아요. 해방받아서. 우리가 싸워서 물리친 거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봅니다. 근데 일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었고 중국에도 주둔하고 있었잖아요. 일본군은 그때의 언론을 통제하고 이 일본 헌병들이 병력을 더 증원시켜서 한반도의 치안권을 장악했었다는 거예요. 안 나가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들어왔냐면 미군이 들어왔어요. 9월 8일 날 인천에 상륙을 해가지고 미군이 일본 사람들을 항복시키고 나가라. 대한민국에서 나가라. 그 쫓아낸 거예요. 우리 힘으로 쫓아낸 게 아니요. 우리 힘으로 쫓아낸 게 아니라 미군들이 쫓아냈는데 이때에 미 군정 법령 제33조에 의해서 좀 이거 좀 띄워주세요. 띄워주세요. 이거 아직 안. 한번 넘겨보세요. 자, 요거 제가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원자폭탄 투하한 거. 자, 그 다음에 또 넘겨주세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미군정이 들어와서 일본군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제 깃발이 저게 바뀌어진 게 9월 9일이요. 그 다음에 또 바꿔보세요. 자, 이게 뭐냐면 일본군의 모든 재산 있잖아요. 재산을 다
이 미군이 메가더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이 미군이 일본에 있는 일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도 못 갖고 간다. 그래가지고 농지 30만 정보, 기업 3,551개, 그리고 당시에 이 일본 사람들한테 뺏은 자산이 우리 한국의 전체 자산의 80%. 예. 이것을 미군이 사유재산까지 다 뺏은 건데, 요 법령이 다 이걸 찾아낸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한 단 넘겨서 보면 바로 요게 미군 육군사령부 군청정 법령 제 33호 전문이에요 이게. 그 한문이잖아요. 다음에 넘겨서 보십시오. 그래서 요렇게도 한번 이렇게 타이프 친 걸 읽어드릴게. 제 2조를 읽어보겠습니다. 2조. 1945년 8월 9일 이후 일본 정부, 기획기관 또는 기국민, 회사, 단체, 조합, 기정부의 기타 기관 혹은 기정부가 조직 또는 취재한 단체가 직접 간접으로 혹은 전부 우는 일부를 소유 관리하는 금, 은, 백금, 통화, 증권, 은행, 강점, 채권, 유가증권, 군정청의 관할 내에 존재하는 기타 전 종류의 재산, 급 기수입에 대한 소유권은 1945년 9월 25일부로 조선군청정이 취득하고 조선군정청이 기재산 전부를 소유한다. 네. 이게 이 당시에 미국 육군소장 아놀드하고 같이 협약을 한 거예요. 이게 메가더 장군이 있을 때. 여러분, 이런 일이 있는데 보십시오. 이제 이런 어마어마한 기업이 있는 이 기업을, 자, 넘겨서 한번 보시면요, 여기 이제 일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기린 맥주, 그렇죠? 기린 맥주가 지금의 오비 맥주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의 기업을 키워서 우리나라 기업이 된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메가더가 요때 요걸 다 뺏었다가 우리나라가 1948년 8월 15일 날 건국일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모든 재산을 이 미군이 관리하고 있다가 이승만 대통령 때 12월 달에 전 재산을 조선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한반도. 예, 이게. 그래가지고 요 재산을 가지고 이제 농지 개혁을 하는데, 양반들이 땅을 많이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땅을 가지고 오는데 농부들이 농사져서 150%의 농작물 값을 주면 그게 농부들의 땅이 된 거예요. 농부들의 땅. 그러니까 땅 많이 가진 사람들이 불만이 있어 없어요? 불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을 준 거예요. 채권. 국책을 준 거예요. 국책.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뭘 했냐면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걸 해 나가는 과정에서 6.25가 터져서 완성을 못해서요. 완성은 못하지만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좋겠어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걸 알라고.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저 목사가 일본을 홍보하는 건가? 홍보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뺏었다니까. 어? 자,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신세계백화점, 조선 미츠코시가 이제 신세계백화점 한국이 가져온 거고, 성경방직이 SK예요. SK. 예. 그 다음에 여기 조선 다이아가 지금의 한국 타이어. 그리고 이 문해의 양조장 삼성 상해인데 지금의 삼성. 조선 화약공판이 하나그룹이 된 거예요. 저 여러분, 이런 기업들인데 내가 이걸 다 열거할 수가 없어서 한 페이지 넘겨보십시오. 넘겨서 보시면, 자, 이거 보십시오. 익숙한 이름들이죠. 현재 국내 대기업으로 성장해온 약 3,551개의 주요 불화 기업들, 이 기업들 간에 알만한 이름을 내가 여기다 한번 적어봤어요. 한진그룹 아시죠? 한국타이어, 두산그룹, 일신방직, 제일제당, 신세계백화점, 하이트맥주, 한화그룹, LG화학, 한국주택공사, 삼성그룹, 오비맥주, 대한통운, 대한해운, 해태제가, 한진중공업, 상호방직, 한국전력, 쌍용그룹, 한진중공업, 해태제가, 대한해운, 미도파백화점, 동양시멘트, 동국제강, SK그룹, 중해제약, 대성그룹, 대한조선, 메리츠 화재 해상보험, 벽산그룹, 삼성화재, 동양제가, 동양방직, 동양화재 해상보험.
여러분 들어본 이름들이지. 이 모든 기초가 일본 기업들이었어요. 그걸 뺏어서 이 기업이 커온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이거 나중에 우리나라가 잘 되고 미군이 나가고 난 뒤에 그 우리 거 돌려줘. 그러면 어떻게 되지? 이거? 여러분 이런 것들도 다 한 거다. 넘겨서 보면요, 미군 정청이 일본 재산 압류하는데 한국에서 내쫓을 때 일본 군들 내보내고 일본 사람 내보낼 때 있잖아요. 회사만 뺏은 게 아니에요. 여기들 보세요.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뺐었어요.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뺐는데 일반인은 1,000엔 이상을 못 갖고 가게 해요. 일반인은. 그리고 군 장교는 500엔 이상을 못 가져. 그 500엔까지만 가져야 돼. 그리고 일반 사병은 250엔. 예. 그 완전히 깍대기 벗겨서 내쫓은 거예요. 이게 일본 사람들이죠. 뭐 뺏었다니까 좋아 죽어 아주 여기. 그래가지고 이때 이게 우리나라에 엄청난 것을 다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이것만 해도 이승만 정부 때 엄청난 우리나라 자산을 확보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일본 놈들한테 시달린 걸 생각하면 그래서 일본뿐이라는 말이 안 나오죠. 예. 일본 놈. 원래 우리나라 사람은요 큰 나라 보고 다 놈이라고 그래. 큰 나라 보고는 중국 놈, 소련 놈, 미국 놈, 일본 놈. 근데 우리보다 약소 국가는 예, 저기 이렇게 얘기해요. 저기 필리핀뿐. 이게 우리보다 약하면 다 분이고 우리보다 크면 다 놈이요. 그 우리 민족은 절대 남한테 지고 살질 않아. 왜 그러냐면 하도 얻어 터질 만큼 터지고 살아서 안 뺏긴 게 없잖아요. 우리는 다 뺏겼잖아요. 하도 뭐 청일전쟁, 러일전쟁 뭐 이런 것도 다 생기고 뭐 얼마나 많은 전쟁을 우리가 치릅니까 여기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뺏겼어. 우리가 이겨본. 우리는 쳐들어가 본 적이 한 군데도 없어. 한 번도 쳐들어간 적 없어. 얻어 터지다가 끝났지. 예? 그 다 뺏기고 나니까 쟤들이 다 먹는 건 다 가져가고 우리 먹을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안 먹는 거 버리고 간 것만 우리는 주워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요리의 창조력이 대단한 게 이제 다 고기 덩어리 다 갖고 가니까 못 먹는 거 버리고 가잖아. 그러면 내장을 버리고 가. 그래서 나온 게 내장탕, 순댓국, 순대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피 같은 거 안 먹고 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선짓국을 끓여 먹는다니까. 그리고 머리 같은 거 버리고 가잖아요. 그 머리고기 뭐 이런 거 눌러서 먹죠. 아니 중국 사람이 한국 사람 말려 죽이려고 준 게 메밀이라고. 메밀이라는 건 독성이 있어서 사람을 말려 죽인단 말이야. 그걸 줬는데 한국 사람들은요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메밀에다가 무즙을 넣으면 해독이 되는 거예요. 해독. 그러니까 우리나라 메밀할 때 무즙이나 무청을 넣어야 안 넣어요? 넣죠. 그거는요 중국 사람이 질렸다는 거예요. 저놈들은 어떻게 독이 들어간 걸 먹어도 살이 찌냐 이거예요. 우리는 해독을 시키면서 우리는 없어서 못 먹어. 예? 아니 여러분 다리 같은 거 누가 먹어? 안 먹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족탕, 족발 뭐 지금 장충동 가봐. 돼지 족발 대단합니다. 꼬리곰탕 뭐 없는 게 없잖아요. 미국에서도요 이 뼈 같은 거는 발라놓고 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 이민 가가지고는 다 갖다 먹는 거야. 다 갖다 먹는 거요. 그래서 지금은 뼈를 팔어. 그전에는 팔지도 않았어요. 맞죠? 이 박사님. 예. 근데 지금 우리나라 때문에 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바닷가 들어가잖아. 전복 새끼까지 남아나는 게 없어. 예.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 때문에 사이즈를 딱 정해놨다니까요. 그리고 무게도 정해놨어. 얼마 이상은 못 갖고 간다. 우리는 냉장고에다 처박아 놓고 먹으니까. 왜 그러냐면 하도 눌려 살고 쫓겨다니니까. 우리 민족은 꼬부치는 근성이 있는 거예요. 어디다 자꾸 꼬부쳐놔야 돼. 이 부부간에도 조사해보면 다 꼬부쳐놨어. 꼬부쳐놨어. 예? 돈 없대. 그런데 자식이 무슨 일 있다고 돈 달라면 제 아내도 돈이 기어나와. 내가 달라면 전혀 안 줘요. 왜 그러냐 했더니 한국 사람들이 하도 일이 많이 터지니까 꼬부쳐놓은 은사가 있어. 꼬부쳐놓은 은사. 아이고 우리 할머니도 돈 없다 그러는데 옛날에 우리가 뭐 달라고 그러면요 치마를 버쩍 올려. 그러면 그 속에 이 주머니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오핀으로 꽂아놨어요. 그러면 그 오핀을 풀러가지고 거기서 돈을 꼬개꼬개 해서 그걸 주더라니까. 뭘 안 해본 것 같이 그러세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차피 왜 이렇게 강할 수밖에 없냐면 더 이상 밀고 내려가면 바다야.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이판사판이야. 너 죽고 나 살자가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어차피 죽어.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죽자야. 그 유대인들이 한국 사람한테 친다니까요. 유대인 가게가 있고 우리 한국 사람 가게가 있잖아요. 유대인이 장사가 잘 돼. 가격을 딱 낮춰.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낮출 수밖에 없잖아요. 낮춰. 원가보다 더 낮춰. 한국은 어차피 나 망하는 거 너하고 같이 망하겠다. 근데 유대인들은 너 죽고 나 살자인데 우리는 너 죽고 나 죽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항복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창세 이래로 당할 자가 없어요. 그런데 감히 지금 우리가 자유마을 하부 조직부터 해가고 나간다는데 우리를 당할 수 있겠어요? 절대 못 당하지.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이겨야 이겨. 그래서 너무 강해가지고 뭘 하면은 자꾸 자기 주장만 강하고 싸움박질 하려고 하는데 내가 자유마을 맡았은 한 이상은 절대 그렇게 안 될걸. 그렇게 되면 드라이기로 그냥 아니 일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도망가니까 코를 자르고 귀를 자른 거야. 그러니까 도망을 가면 코가 잘렸으면 저거 예수쟁이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애기들이 울면 뭐라 그래? 뚝끝이라고 그럴 때 뭐라 그래? 애비 그러죠? 원래 애비가 아니고 이비야. 이비. 너 울면 코 잘리고 귀 잘려. 이제서 알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본에 가면 기독교인들 코 무덤이 있고요, 귀 무덤이 있어요.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본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활한다 그래가지고 머리를 잘라가지고 머리만 묻어놓은 곳에서 한참 와야 못 묻어놓은 데가 있어. 그 순교지가 있어요, 일본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바다에다가 쫙 십자가를 다 놓고 거기다 묶어놓고 바닷물이 들어오면 익사해서 죽게끔. 그렇게 지독한 놈들이 일본 놈이요. 그래도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그렇게 싸가지 없는, 왜 그러지만 하여튼 그 말이 있어요. 하여튼 소련 사람에게 속지 말고 미국 사람 믿지 말고 일본 사람 일어나니 조선 사람 조심해라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 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승만 정부 때 일본 거 우리나라에 있던 걸 다 사실은 우리가 다 뺏은 거예요. 우리가 뺏은 건 아니고 미국이 뺏어서 그걸 미군정의 법령으로 33조 조항으로 딱 잡아가지고 딱 이거를 더 이상 일본은 못 갖고 가게 한다 이래가지고 딱 잡아서 한국에 넘겨준 거예요. 예.
자,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보니까 한국이란 나라가 아직도 지지리도 못 사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아유 말 마세요. 하여튼 쥐꼬리 잘라갖고 가야 돼 학교를. 하도 쥐가 양식을 많이 먹어버리니까 학교에서 숙제가 뭐냐면 쥐꼬리 잘라오기야. 쥐꼬리 잘라오기. 해보신 분 한번 손들어. 해보신 분. 와 여기도 구시대 사람들이구만요. 쥐꼬리. 그렇게 우리가 먹을 게 없었고요. 오직 먹을 게 없으면 자다가 먹는 꿈을 꿨다니까.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먹는 꿈을 꾸고 그러면은 전 가족이 다 일어나. 뭐 먹어? 그러면은 꿈에서 입맛 따시는 거예요. 꿈에서. 우유가 어디 있어요. 어머니가 나무로 밭으로 일 가면 애기들이 젖 먹을 수가 없잖아.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제 나를 막내로 했다가 어떻게 얼떨결에 내 동생이 생긴 거예요. 우리 어머니 말씀이요. 5년 뒤에 생긴 거예요. 내 동생이. 근데 어머니가 밭일하러 갔는데 이제 그때는 애가 애 키웠잖아요. 애가 애 키웠잖아. 그러면 우리 누나 보고 애 데리고 밭으로 오라는 거예요. 울면. 왜? 도시락이 여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도시락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때 뭐 분유가 있는 시대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누나가 들쳐갖고 가면 난 따라가요. 그러면 어머니가 이러다 말고 거기서 도시락을 열어서 이렇게 몰리고 모자라면 이렇게 물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기를 먹여요. 그렇게 그렇게 애가 먹으면 배가 부르면 자요. 자. 그러면 그걸 들쳐 엎혀놓고 누나 보고 이제 애 또 울면 데리고 와라 그래요. 그 이제 데려가서 애가 딱 눕혀놓으면 애가 자잖아요. 그러면 누나도 애기 보는 게 아직 8살 그 정도 되는데 누나가 얼마나 놀고 싶겠어.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리 누나가 그때 11살 때야. 내가 8살인가 아니 그러니까 5살 때고 누나가 8살이구나. 그래가지고 누나가 이런 거예요. 애기가 자니까 날도로 보래. 날도로 보래. 보라 그러고 놀러 갔어. 아, 요게 조금 이따 깨서 우네. 그러니까요, 이게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배운 대로. 딱 보니까 아기가 울면 엄마가 꼭 기저귀를 봐요. 그래서 나도 기저귀를 봤어. 그랬더니 노란 게 있어. 이걸 잡아 빼야 되는데 이게 어린 게 잡아 빼니 얼마나 다 묻었겠어. 그래도 감사한 게 그때는 집집마다 전부 다 메리라고 변견을 길렀어. 변견. 어? 다 집집마다 변견이 뭔지 아세요? 뭐요? 가지고 메리 그러면 지가 와서 이렇게 핥아줘. 그러면 간지러우니까 이래. 내가 그 얘기하면 내 아우가 목사잖아요. 형 좀 그만 그 얘기 하라 그래요. 자, 내가 왜 이 얘기하냐면 어설퍼도 내가 동생을 키웠다니까. 왜? 어른들이 한 걸 보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어렵고 가난하게 살고 있는 걸 보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는 뭐 입상 금지할 때도 송충이들 많이 잡아갔죠. 송충이 잡으러 가고, 그리고 땔감이 없으니까 솔방울 따서 싣고 가기도 하고 소똥 주워 가기도 하고. 내가 이런 얘기하면 저 양반이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얘기를 하나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의식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김종필 씨를 설득을 해가지고 야, 일본에 가서 우리 그동안에 우리나라 징병으로 끌고 가고 또 그 여러 가지 우리 많은 해를 입힌 거 있지 않냐. 그거에 대해서 좀 돈 좀 받아오자. 그래가지고 한일 협정을 하죠. 그 협정을 하는데 자, 좀 띄워주세요. 이때 한일 협정을 해서 김종필 씨하고 건너가서 일본의 강제징용 미수금을 포기하면서까지 경제협력자금으로 돈을 달라고 하니까 너희가 우리나라 군인도 데리고 가고 또 많은 여인들을 농간하고 하지 않았냐. 돈을 좀 내놔라.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인에게 우리가 보상해 주겠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보상은 우리가 할 테니 국가에다 돈을 달라. 예. 그래가지고 국가에다가 돈을 청구해서 얼마를 가져왔냐면 3억 불이에요. 3억 불. 3억 달러. 여기 나오죠? 무상 3억 달러. 무상으로 3억 불을 주는 거예요. 이 당시에 3억 불이면요, 우리나라 1년의 예산에 맞먹는 액수야. 근데 금년에 우리나라 전체의 예산이 639조 조금 안 되거든요. 639조 조금 안 돼.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639조 정도 돈을 준 거예요. 그 시대에 비춰보면 어마어마한 액수야. 거기다가 또 유상 2억 불을 빌려주죠. 유상 7년 거치 13년 상환으로. 그리고 거기다가 상업 차관을 빌려줘. 이 모든 그 기업들이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을. 그게 3억 불이야. 이런 돈을 가져오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이런 돈을 가져오면서 사람에게 주기보다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산업화를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예, 산업화를 일으키기 시작하면서 한강의 기적을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한강의 기적을. 우리가 베트남에 가서 못된 짓 우리 군인들도 많이 했거든요. 베트콩들한테. 거기 가면 우리나라 군인들이 애난 애들 많아요. 근데 베트남에서도 돈 달라고 그랬거든, 우리나라한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잘해서 그런지 NO 그랬어요. 이 청구권이 협상된 게 1965년 12월 17일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서명했죠. 자, 띄워주세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이게 협정서예요. 협정서에 보면 이제 여기 쭉 나오는데, 내용에 보면 나오는데, 오른쪽을 좀 보시면 이런 얘기나, 끝부분에 노란 줄로 쳤는데,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한 것에 관하여는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주장도 하지 못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줬으니까 더 이상 돈 달란 말 하지 마라. 이제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말자. 이 협정으로 끝내자. 그 노무현 때도 돈 더 달라고 했다가 이 협정을 보고 손들었거든. 그런데 지금은 또 박근혜 때도 돈 달라고 그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때 100억인가를 줬는데 그게 어디다 썼는지 그거 조사해봐야 돼, 그거. 예. 근데 사실 노무현 때 돈을, 이 사람들한테 돈 많이 줘야 되는 거 2천만 원밖에 안 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사실 이 돈이 들어온 걸 어디다 썼냐. 근데 이 넘겨서 한번 보면 청구권 협정 전문이 이렇게 딱 이렇게 등장하죠. 여러분, 내 이런 자료 찾아내는 게 귀신 아니요, 이게. 강의할 때마다 이렇게 내용 새로운 걸 딱딱 쳐줘주면, 그러니까 근거 없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 성경은 믿습니까? 아멘 하면 되는데, 역사적인 얘기는 믿습니까? 그러면 니나 믿어?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료를 갖다 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때 돈 가진 걸 가지고 뭘 만들었느냐. 자, 한번 넘겨주세요. 이게 뭐예요? 포항제철을 만든 겁니다. 만약에 이때 포항제철이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조선산업이나 자동차 산업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건설 사업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때 이 포항제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돈으로 포항제철을 일으키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이나 조선업 이런 것들이 일어난 거예요. 건설업이 막 빔 같은 거 꽂아댈 수 있는 게 이런 제철소를 지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걸 질 때에 사람들이 다 미쳤냐, 우리나라에 뭐 오는데 수입해다 쓰면 되지. 그리고 야당에 있었던 사람들이, 야당 대표들이 다 반대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미래를 바라보고 욕을 먹더라도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전 목사님이 오래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욕은 혼자 다 먹고 있어요. 왜냐하면 남이 안 가는 길을 목사가 가니까. 저도 뭐 이렇게, 나는 굉장히 순하게 하는데도 우리 교인들도 많이 나갔어. 그 나가는 건 그게 간첩이 아니면 뭐가 잘못된 거겠지.
근데 나 그랬어. 어저께도 그랬어. 한 명 남아도 난 이 길 간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이게 옳은 길이기 때문에 가는 거다. 나보기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리이다. 그런데 희한한 건 또 그렇지도 않아. 애국자들이 또 오긴 와. 그러니까 신경 쓸 거 없어요. 내가 뭐 아무도 없는 데서 교회 개척했는데 건물도 있는데 뭐 걱정이요? 다 나가면 내가 팔면 내가 부자지 뭐. 그러니까 이런 믿음 가지고 사는 거지 뭐 그려. 자, 그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 경부고속도로 뚫었습니다. 이동 가지고 경부고속도로. 이거 못 뚫게 하라고 DJ하고 YS가 들어놓잖아요. 그래도 그때 그 박정희 대통령이 참 위대한 지도자인 건 유명한 말 남긴 게 있잖아요. 똥 깨야 지져라 기차는 달린다 그래요. 기차가 가는데 개 짖는다고 기차 습니까? 가는 길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든 거 넘겨보세요. 이게 그 유명한 소양강 처녀, 소양강 댐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일본에서 이 차관 들여서 우리가 저 좌파놈들은 돈 갖고 국가에다가 막 퍼줘가지고 빚만 져놓고 나라 엉망이 됐어요. 저 문죄인 저 인간은. 그래도 또 아이고. 그래도 우리가 막 열심히 하니까 어저께 TV조선에서 이승만의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이 나오잖아. 보세요. 처음에 안 듣는 것 같고 뭐 이상하다 이승만이를 나쁘게만 얘기했는데 이게 점점 희석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왜? 역사는 바로 가니까 진실 앞에 거짓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사파 때 잡아야 돼. 이제 그게 어디서 잡아야 돼요? 그렇지. 자유마을 하부 조직이 탄탄하게 묵혀버리면, 그리고 하부 조직도 이렇게 다 이렇게 바뀌어져요. 이제 바뀌어지고 저도 감리교 목사님들 제가 만나서 다 얘기합니다. 이 자유마을 운동이 이게 한국의 제2의 부흥운동이 일어날 것이고 이걸 통해서 복음으로 자유통일을 이루게 될 거다. 제가 앉혀놓고 목사님들 얘기해요. 다 이게 그런가 그러고 있어. 아직도 그렇다니까. 우리 감리교회도 변화되고, 제가 감리교 감독회장한테 전화를 넣어서 절대 사울굴라 평화행진인 그거 하지 마라. 왜 딴 데는 안 하는데 감리교 감독만 그걸 공문을 내려보내고 있냐. 나 그거 몰랐어 이러더라고요. 우리가 처음에 세울 땐 이런 게 없었는데 왜 이런 게 중간에 생겼지? 소양강이 생겨서 그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소씨하고 비슷하지 않아? 다음에 넘겨가지고,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일본 수상을 만난 거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 약점도 있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거 있지. 그건 국가적으로 못하면, 우리가 이제는 경제 10대 대국 중에 하나고, 어떤 분들은 얘기할 때 우리의 경제가 일본을 지금 앞서기 시작했다고 할 정도인데 언제까지 거기 가서 손바닥 비며 거지근성 갖고 나가냐고. 우리가 약속한 대로 이제는 협약이 됐으니까 과거는 더 이상 묻지 않는다. 대승적으로. 거기는 섬놈 아니오. 우린 이래봐도 반도 아니오. 우린 육지야, 육지. 내가 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날 보고 섬님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 항상 날 보고 섬놈 그러죠. 거기다 또 우리 아버지가 뱃일을 많이 해서 풍선배를 운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보고 배 타고 다니는 보고 뱃님이라고 하는 분이 없어. 전부 다 뭐라고 그래? 왜 우리 아버지 보고 놈이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았지만은 지금 우리는 반도 민족 아닙니까? 반도.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좀 대승적으로 일본 더 이상 여기에 묶이지 않겠다.
우리가 이제는 만약에 그때 어려운 일 당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그 돈 가지고 산업화도 일으켰고 다 일으켰으니까 기업들도 그래서 일어나지 않았냐. 그럼 기업이 조금 돈 좀 내고 우리 힘으로 하겠다 이제는. 중국은 말이야 돈 안 받겠다 그래 처음부터. 아니 이렇게 조그만 나라 일본 섬나라에서 우리 대국이 말이야 돈 달라고 하겠냐. 딱 거절했거든. 근데 우리는 받아도 우리나라 말이 참 명답이야. 줘도 양양된다고. 우리가 힘이 없으면 이런 꼴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북한보다 힘이 약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그러니까 노무현이 때 무슨 우리가 군사협정 가져온다 미국이 춤을 췄다니까. 그때 빨리 가져가라고. 안 뺏기길 다행인 거예요. 미국을 지금 우리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데 미군을 군사동원도 할 수 있고요. 여러분 정전협정해서 유엔군이 딱 나가게 되면 지금 유엔군력이 있는 사람들은 한 30여 명밖에 안 되지만 그 밑에 전쟁이 일어나면 동원될 수 있는 군사력이 어디에다냐. 일본에 진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전쟁 나면 상임이사회 같은 거 할 필요도 없어. 그냥 날라오면 돼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정전협정 돼가지고 나가버리게 되면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가라고 그럴까 소련이나 중국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정전협정, 종전협정, 평화협정은 이건 수작 떠는 거예요 저놈들이. 우리가 이걸 깨우쳐야 돼 국민들에게. 자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 잘했죠? 잘하셨죠? 이런 것들을 설득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과거에 묻혀 살지 말자. 미래를 가서 앞만 보고 달려가도 바쁜데 언제 뒤에 가서 뒷거 붙잡고 있겠냐. 여러분 용서가 있어야 미래를 향하는 거예요. 용서가 없이 원한 맺혀서 과거에만 묻혀 살게 되면 여러분 용서 못한다는 게 뭐예요? 과거의 원한 때문에 지금 묶여 있는 거잖아요. 이거 딱 차버리고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아니 정광훈 목사님한테 제가 기자들하고 1시간 강의를 듣게 했거든요. 근데 기자들이 1시간 강의 듣더니 결론이 나한테 이렇게 보고를 하더라고. 전 목사님 얘기 듣고 자기들이 푹 빠졌대. 기자들이 푹 빠졌대. 우리가 바깥으로만 들어왔던 그런 이미지하고 전혀 다르더라. 아니 그분이 그렇게 욕하고 그러는데 푹 빠져 그랬더니 그 의미는 과거의 잘못을 다 때려잡고 미래를 향해 가자는 얘기였더라. 보니까 누구를 증오하는 게 아니라 빨리 그 잘못된 것을 고쳐내고 이제는 미래를 위해서 자유 남북 통일, 복음으로 남북 통일하자. 이승만 대통령이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세우지 않았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사실은 대한민국을 기독교의 나라로 세우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거가 21세기에 우리 자유마을 운동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남북 통일이 기독교의 나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게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자유마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는 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자유마을이 네 얘기 내 얘기 자꾸 퍼뜨리지 말고 딱 하나가 되어가지고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 국민의힘 마음에 안 들지만 나가서 싸우는 놈들 저 도둑질 해먹고도 이재명이 나가서 떼들르고 데모하는데 여기까지 와서 사랑제일교회 협박하고 갔더구만. 참 사람 잘못 봤지. 그쵸? 우리 교회도 와서 데모하고 막 별짓을 다 했지만 나 여기만 오면 이상하게 말이 꼬이더라. 그런데 절대 우리는 악에 지지 않습니다. 생명 걸고 우리는 진리로 선으로 악을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 대통령 일 잘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천안함 폭침 사건, 김종숙이가 좀 이상하게 심술 굳은 표정하고 이 대통령이 목이 메여서 그 발표를 못할 때 그 영부인이 옆에서 눈물 닦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진짜 비교가 되더라고. 비교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한이 풀렸다는 어머니들도 계시더라고. 해군들이 군대를 지원을 안 했었대요. 이렇게 죽어도 이게 뭐 개죽음 되니 이게 되겠냐. 근데 이렇게 인정을 해주니까
이 얼마나 우리나라의 군인이 프라이버시를 갖는 겁니까? 이 자존감을 찾아주는 게 얼마나 귀해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 잘하셨어요. 박수 한번 크게. 자,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자유마을 크게 확대합시다. 자유마을 화이팅! 만세!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 정광 목사님하고 함께 자유마을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는 우리 장하길 목사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날